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북한에서 보안서, 말하자면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경찰입니다. 보안소에서 근무했던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 보안소의 의무와 역할, 이게 어떻게 돼 있으며 또 보안소 성원들의 선발 원칙은 어떻게 돼 있고 좌우지간 보안소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안소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양강도 보안국에서 근무했어요. 양강도 보안국. 네. 그 보안국. 보안소 그 뽑혀갈 때, 예. 교환수로 뽑혀갈 때 아무 사람이나 뽑아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선발 기준이 뭐였어요? 옷가대상들. 네. 옷과 중앙당 옷과 대상들. 네, 우리 때가 교통경찰이 나올 때였어요. 몇 년도? 97년도. 1997년도에 네. 그냥 양강도에서 교통경찰이 나올 때예요? 네, 처음으로 교통경찰이 나올 때라서 제가 뭐 대단하진 않는데 중학교 때부터 옷가 신체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가대상들로 해서 다 그렇게 될 네,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평양시는 한 10년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평양시도 그때 거의 옷가의 순위에서 뽑았거든. 평양시 얼굴이다 해가지고 김일성 적석이 인물이요 성분이요 이거 다 규정을 해줘서 평양시에 올라오면 그 여자들 교통경찰들이 얼마나 굳진하고 네, 멋있어요. 우리도 출퇴근하면서 교통경찰도 막 한창 서서 쳐다봤거든. 내거리 무용수라 그랬거든. 네. 우리는 너무 그 희한하고 멋있어서. 근데 양강도에 교통경찰 볼 일이 있는가? 있어요. 그래도 차가 네, 다니고. 차가 다니고 일단 사법검찰들이 다 들어 앉은 기간이라 네, 다 있어요. 안전부에 들어갔다. 네, 그냥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집에 시당 간부까지도 오늘 찾아와서 너네 문고에 다시 보안소에 넘어갔으니까 이제 보안소에서 찾을 거라고. 우리는 다 토대를 보잖아. 일단 경찰은 다른 데하고 들어가기 너무나 힘든 부분이라. 그리고 자도에서 같은 도에서 같은 도로 입대하기 또 힘들잖아요. 그렇지. 예, 군사복무는 우리가 입대해서 평양에 가서 군사복무 했다면 다 리레이가 되는데 고향이 양강도인데 양강도에서 입대했다면 이건 힘든 일이에요. 그럼 보통 빼기하는 못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돈이 많아서 들어왔나? 백을 보고 들어왔나? 한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그때는 제가 입대할 때는 기회가 좋았어요. 제가 성분이 좋았어요. 성분이 좋아도 첫째, 돈이 많으면 더 첫째. 돈이 성분을 뛰어넘는가? 네, 그렇죠. 성분이 나빠도 돈 많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어중간하면 돈만 있으면 들어가. 기본 군중격에만 되면 그렇죠. 도안전부문 굉장히 크지. 네, 커요. 북한에 뭐 도가 몇 개 있어요? 10개 미만이니까 거기에 하나의 그 중추에 거기 들어갔다는 건 대단한 건데 옷가대상으로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 간부사업 심의는 어떤 단계로 했어요? 처음에 그냥 시당에서? 시당 간부위과에서 하고. 시당 간부니까. 예. 그다음에 어느 시? 양강도. 양강도? 양강도에서. 해산시지? 네, 해산습니다. 해산시. 예, 네. 시당 입가에서 하고 그다음 도당 조직부에서 하고. 도당 맞아. 예. 그렇게 한다고. 도당 조직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보안국에 올라가서 시당 도당까지 가는 게 맞아. 네. 땅에 갔다가 시보안서에 갔다가 거기서 또 합격되면 도당에 갔다가 또 보안국으로 가더라고요. 되게 북한에서는 보안원들을 83이라고 해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사회 사람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다 너는. 그야 물론이지. 그런데 우리도 신병기간이 있어요. 신병 생활을 한다고요. 제일 억울한 게 신병 생활 하는 거예요. 저도 양강도에서 양강도로 입대한 거잖아요. 자도로 입대했는데 집에 못 간다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 신병 생활. 왜 신병 생활 하지? 저도 알고 있는 보안국은 83. 너야 뭐 83 군대인데.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안국도 무기를 차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신병교육을 무조건 받아. 전쟁이라는 거 다 또 전선에 나가야 되는 게 또 보안소. 그렇죠. 근데 저기에도 총을 메고 훈련하는데 저기에는 그야말로 준군사 인연이지만 사복을 입고 총을 차고 주민 속에 들어가서 활동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병기간을 거쳐야 된다고요. 김일성이가 사회안전부를 내놓으면서 한 말이 있거든. 안전원들이 이 군복을 우리가 왜 수박색으로 입혔는가. 겉은 인민들과 비슷하지만 짜게 넣으면 너희는 철두철미 빨리 돼야 된다.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그 군사훈련을 시키지. 신병훈련을. 네, 하더라고요. 그 신병훈련은 몇 달? 6개월 받았어요. 6개월. 네. 교도대 기간이라 갔구나, 네. 대학생. 그거는 군대도 6개월 동안 하는 거죠. 예. 6개월 신병 훈련을 마치고 저는 원래 교통지대를 뽑혀갔었는데 거기서 좀 키가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도보안국 교환수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또 그것도 집에 안 보내더라고요. 교환수는 비밀 음수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군사복무를 했어요. 아, 더 보안국에서 밥이랑 다 거기서 그때가 숙식하네. 김일성이 죽어서 한 3년 됐을 때인데 건강에 밥을 주는데 건강에 이렇게 껍질 이렇게 안 벗겨지더라. 그 벽가루 찢기는 거 알잖아. 예.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걸 언제 씹어 먹겠냐 하면서 한 숟가락 먹고 세 숟가락 딱 먹는데 일어서. 그럼 왜 일어서라는 건 몰랐어. 일어섰어요. 가. 깨지거리 한 번 먹었어요. 그냥 군대나 같은 기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병영 생활하듯이 예, 집에 그렇죠. 못 나왔다. 예.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당신네들에 대한 그 세뇌 정치 상학 같은 것도 다 있는가? 하죠. 정치 상학이 있고 작업 깨나면 30분 동안 일단 양감도 보안국 통틀어 모여요. 아침에 통틀어서 첫 시간에. 아침 마당에 음. 국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정치부장이 나와서 얘기하고 이야기 다 하고 들어가서 각 부서별로 또 30분씩 훈련을 줘요. 정치 상학을 하는가? 김일성 동지 학습 무슨 오늘 내려온 지시 어떻고 그러니까 그 학습 내용이 몽땅 수령 족속과 관련된 거가 그렇죠. 그냥 비밀엄수 비밀엄수. 호의 안전 호의 안전. 그때는 한참 이렇게 중국이랑 방문할 때라 김일성 족속 호의 안전. 그렇죠. 그렇지. 모든 공개경찰, 비밀경찰의 최고의 사명은 수령도이니까. 그렇죠. 결사옹이 그냥 수령경 결사옹이를 하고 그다음에 양강도 내를 안전지대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상학을 깨나자마자 30분. 예. 또 그다음에 식사 다 하고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30분. 이건 매일 하는가?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네. 그건 사회나 똑같네. 네, 똑같아. 매일 한다. 그다음에 토요일날은 또 목요일날 목요일날 하상한들 다 모여요. 목요일날. 그때는 기동대가 많아서 빵빵 기동대는 머리를 그때 전쟁 준비하느라고 1cm 못되게 머리를 깎았을 때 턱 들어가 앉으면은 강당에 들어가 앉으면은 제수들이 앉아는 거. 일단 목요일날은 1시간 반 동안 하고 연구실에 들어가서 무슨 또 거의 사업도 다 하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들어가면 하루 종일 회예요. 그러면 생활총화 같은 거는 언제 하고? 그놈의 생활총화도 목요일날 하죠. 그러니까 사회안전부 즉 보안성은 목요일날이 자기 종교일가를 다 집행한다. 그리고 토요일날에 당원 들어가 군관들이 하고. 그러니까 그죠? 수령 족속을 위한 정치 세뇌로 시작하고 비밀 음수로 시작해서 비밀 음수로 끝나는 게 그 주일가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정치 상학 받을 때 기본 어떤 내용들 받아요? 우리 때가 서간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서간이 사건 터졌을 그러니까 비사회주의 첫째 비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응. 그것을 많이 떠들고 뭐 이전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청년동맹원이 의무. 청년동맹 의무에도 수령이잖아요. 다 수령이지. 네. 그때 당시 배울 때 비사회주의는 뭐라고 배웠어요? 어떤 현상들이 적들이. 비사회주의라고 합니까? 그냥 불법적인 장사. 불법 장사.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다 비사회주의다. 그렇지. 날 먹어도 비사회주의다. 왜 잘 먹냐? 국가에서 쌀을 준 것만큼 먹고 살아. 실대지출이 안 맞으면 비사회주의. 맞지. 다 굶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비사회주의가 그때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때가 97년 그때는 북한에서 비사회주의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양강도 특히 더 했어요. 양강도 했지. 딱 국경 끼고 있으니까. 네, 그때는 더 했어요. 그 다음에 사격 훈련 같은 것도 해요? 사격 훈련 같은 거 1년에 2번씩 하죠. 1년에 2번씩. 네. 저 보안국 사격장이 따로 있어요. 도당 간부들이랑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일단 북한의 사법 검찰은 몽땅 다 도당이 당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당이 첫째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가서 사격도 하고 오고. 예. 보안국에서 복무하면서 쭉 볼 때 그 잡혀오는 사람도 많이 봤겠죠? 잡혀오는 사건들. 예, 봤죠 많이. 보안수들은 많은 비밀을 알아요. 네, 많은 비밀을 알고 이렇게 있어요. 저렇게 주소 들으면 그냥 다 비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더 보안국에서 취급했던 경제범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때 경제범들은 네. 왜 남이 못 먹는 달걀을 먹었니? 그렇더라고요. 국가가 주지도 않은 달걀을 왜 너는 먹었니? 왜 먹었니? 그리고 남의 집 강해밥 먹는데 너는 어째 이 밥 먹었니? 죽었어야 되는데 왜 살았니지요 결국. 그러니까 죄를 억지로 만드네. 그때 당시 97년도에 내가 김책시 보안소 가보니까 보안소에 딱 당사자만 배급을 받고 가족은 배급을 안 주더라고. 네, 원래 가족은 배급을 안 줬어요. 우리 하사관들도 배급은 원래 없어요. 하사관 배급 안 주면 어떡하나? 안 주죠. 초대소 식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식권을 모아요. 식권을 안 먹고 계속 모았어요. 그래 한 달치가 딱 되니까 그 소장 오만 데 가서
도나스 알좀 달라고 하니까 강해를 주더라고 그때. 그걸 메고 집에까지 걸어갔던 생각이 한 번 나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김정일이가 양강도 인민은 없어도 된다고, 양강도 청년들은 없어도 된다고. 그 녀석은 왜 그런 말 했대? 그러니까 그때 우리 권한의 행군을 사실 한 90년도 때부터 우리 권한의 행군을 스스로 시작했잖아요. 91년도부터 지방을 시작했지. 권한의 행군을 하면서 양강도 사람들이 먹는 땅도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어요. 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자니까 건전한 사람들이 없었다 결국은. 자본주의 문화를 먼저 접하더라. 근데 그거 내 뒤에가 가는데 내가 그때 갑산에 가니까 그 갑산군에 내가 우리 먼 친척이 하나 추방대 가 있는 게 있었어요. 추방지예요. 갑산 삼수. 거기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김책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것 같더라고. 갑산은 정강, 동정강 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나니까 우리는 뭐 강택민 덕에 살지. 네, 뭐 그렇죠. 이렇게 말하더라고. 갑산이 그때 나무도 넘기고 금이 나왔으니까 강산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니까 김책 씨 보안소인 경우 보니까 뭐 국가로부터 뭐 밭을 떼 받아가지고 그 마누라들이 그거 먹고 살겠다고 매일 해요. 매일 그 동문 나가더라고. 근데 김책 씨하고 양강도 하면 양강도 사람들이 법관들이 더 잘 쓰는 거는 일단 양강도는 불법이 많으니까. 김책 나는 쭉 다니는 보면 김책이 제일 살기 힘든 고장인 것 같아. 애매한 곳에 있어서 그래. 진짜 위치가. 묘해. 위치가 애매한 곳에. 아무 영양가도 바다도 애매하고 바다도 애매하고 다 애매한데니까. 그렇다고 크게 공업지대가 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쌀 나오는 것도 없고 김책 제쳐서 돌아 안 가고. 안 돌아가지. 이렇게 말하면 안전부 말하자면 보안국 생활할 때 사회하고 비해서 좋았던 게 뭐예요? 일단 경찰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범가족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그 가족을 입는 게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제가 교환소를 했을 때 우리 한 소대가 13명인데, 노동자 자식이 저밖에 없었어요. 다 간부집 자식이고. 그러니까 그게 어깨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제일 좋았던 게 어디 가나 위신이 있었다. 그게 제일 좋았던 거 같아요. 어디 가나 위신이 있었다. 예. 그건 맞지. 정복을 딱 입으니까. 군대하고 경찰에 가면 제가 더 위신이더라고요. 그렇지. 군대는 사회에서 도적질해 먹고야 사는데 그렇지. 그 사회로 놓고 볼 때는 안전한 말을 듣지 군대 말을 듣겠어? 또 군대들도 병사들 보면 안전원은 또 피해 다니더라고. 잡히면 좀 시끄러운가 봐. 잘 잡지도 않는데. 팔천국 까마귀라고 하는데 일명.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 그냥 맞아 죽어요. 군대 팔천국 사는데 그건 까마까마 넣어서 끝났네요. 했는데. 건설 하나만 돌아다니는 아, 건설 부대로. 그러니까 가는은 그냥 무지막지예요. 그냥 막 죽이고 막 때리고 막 끄고. 우리 전병호가 94년도에 당중앙위는 군수담당 비서했거든. 저 자강동과 양강도 군수공장 갔다 오다가 밤에 오다가 216 벤츠요. 김정일이가 선물 줬기 때문에 216 벤츠 타고 쫙 해들아 이렇게 오는데 앞에 꼬먼 어디 군대들이 잘못 걸려. 돌을 들고 몽둥이 들고 서 있더래. 216 벤츠 보면서도 그렇죠. 그때 따도 안 보고 그다음에 차를 쉬었더니 탁 내려오더니 그때 허위 공간이 다 있고 운전수 있고 비서까지 있었는데 내리더니 담배 없어? 보니까 자기네도 보기에 간부 같은 게 아니까 막 해보지 못하고 술 좀 없어요? 담배 없어요? 전병호가 뒤에 앉았다. 야 줘라 자기가 그랬다는 그렇죠. 거야. 그래서 그 차 안에 있던 담배, 술, 계란 삶은 거 다 주고서 왔노라 하고 그게 그때 김정일한테 보고됐댔거든. 그게 그 부대거든, 바로. 네, 건설 부대. 발총 까마귀 부대. 잘못 걸리면 안 돼. 보안소. 보안원들도 싸움 안 해요. 원래서 이렇게 보내지. 담배랑 이렇게 주면서. 그 자기네는 김정일이 별동대라 그래, 그 부대가. 왜냐면 김정일이 지적하는 데만 네. 건설 나가기 때문에. 맞아요. 별동대라 그러더라고. 그 부대가. 1레단은 장군님이 1레단이라 하고, 8천국은 별동대라 하고. 맞아요. 그럼 제일 나쁜 건 또 뭐였어요? 제일 나빴던 거는, 병명 생활하기가 싫은가? 네, 그냥 그 학생을 하는 게 싫었어요. 그냥 비밀이라는데 아무것도 들어도 비밀일 것 같지 않은데, 전 통째로 비밀이래. 제일 싫었던 게, 도당 지도들하고 꼼짝 못 하던 거? 제가 입대해서 도당 지도하고 싸운 적 있어요. 도당지도. 예, 우리 이게 도당은 우리 경비선을 타고 딱 쟤는 각 그 군내 할 수 있어요. 군당들에. 그러니까 전화가 와요. 근데 사회 전화는 연결하지 말라는 게 우리 때 교환수임 왜 나와요? 도당 조직부야. 근데 북한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겸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간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야 조직부야 심파 다 줬어요. 저 심파를 연결했는데 캐스한 거예요. 심파. 예. 딱 들어봤어요. 그럼 그럼 쌀은 얼마 했고 그래 나무는 얼마 했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적인 논하잖아요. 그냥 무덤만 없이 뽑았어요. 뽑으니까 이렇게 불 타오면 따다다닥 들어가잖아요. 이거 딱 들어갔지. 야 심파 끊어졌어. 사적인 전화 안 됩니다. 너 몇 번이야? 9번입니다. 이견이는 백당년에 갔나야? 내 차를 끌고 올라갈 거니까 기다려라! 이 쌍판년이 있다 갔나야 하더라고요. 그날은 또 어찌다 집에 가는 날이라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가서 갔는데 그때가 제가 18살인데 17살이었는데 야, 이 군복의 무게가 하도 없구나. 아침에 출근하니까 책임자가 따라 나오라서 따라 나가니까 그냥 조직부 갔어요. 비판서를 쓰라는 거예요, 저를. 제가 왜 비판서 씁니까? 야, 어디 또 동지대표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야, 어떻게 돼서 그렇게 말이 나온 건 알고만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무상해서 비판서 쓰라! 못 쓰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그랬다고. 난 죽어도 비판서는 못 쓸 거라고. 난 제대로 되겠다고. 왜 안전국이 내가 교환 쓰면 제 새끼인데 제 새끼 말 먼저 들어봐야 될까? 아니면 왜 도당처에서 부지던 말만 듣냐? 막 싸웠어요. 간부부장 동생 들어와던 게 어떻게 돼요? 쭉 물어보더라고요. 쭉 얘기했어요. 내가 왜 백등이 내가 어디 가서 남 백등지 한 적 있냐? 그 말은 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간부부장이 웃더라고요. 두 번째 교환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막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싫더라고요. 아 법도 그냥 당이 있어야 되고 그 당은 또 돈이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석을 푸더라고요. 보안부 생활할 때 그 슬펐던 일은 없는가? 이 사회 현상들 보면서. 근데 양강 도보안국은 이런 강력범죄만 들어와요. 교환 수술이 때로는 이렇게 가서 검신도 오고 이래요. 근데 그때 가서 이렇게 범죄자들 보니까 저건 왜 들었습니까? 저건 왜 들었습니까? 이게 물어보는데 큰 뭐 국가재산을 팔아서 또 잡혀들은 사람 하나도 없고 그냥 먹기 살기 힘드니까 소로 잡았다든지 남의 돼지를 훔쳤다든지 이런 사람만 잡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 같은 거는 전쟁 물자로 딱 돼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소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야 그러니까 생계형 범죄들인데 예. 그게 다 그러니까 대국을 꾼다니까 더다 하면 강력범죄면 살인사건, 글쎄, 그런 게, 강도사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뭐 농장에서 농장 사람 조금 더 도뜨렸다던가 이래도 힘이 없으면 다 들어오고 일단 그게 좀 보면 밖에 나면 인민들이 막 아우성 치는 거 다 수령을 위해서 써먹을 끼지 인민들에서 써먹을 거 하나도 없었고. 그렇지. 예. 전 시스템 자체가 수령이 있고야 국토도 있고 저국도 있고 당도 있고 보안소도 있고 보위부도 있고 인민도 있고 자녀도 있고 저 나라의 미래도 있고 수령 없으면 그게 다 없어진다는 체제니까 이 제도 자체가 아예 사입이고 비상식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수령이 사상으로 무장하라 해도 우린 생각이 없니? 보면 다 우리가 이건 아니로구나 이거는 정말 아닌데 이런 생각 다 가지잖아. 그러니까 당의 목소리가 두 가지 목소리로 들린다. 저는 자수도 해봤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감옥 생활도 1년 해보고 했는데 우리 당에서 흔히 말하잖아요. 자수하면 용서해준다. 그 용서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당은 항상 두 가지 목소리. 나한테 유리할 때 목소리하고 인민들한테 호소하는 목소리하고 틀리더라고. 다르지. 예. 그거 저는 감방에서 체험을 했고 그때도 보니까 제가 안전국 생활을 할 때는 3년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고 근데 사회에서 부딪히면서 보니까 아 이게 아니로구나. 너네 훤히 보이듯이 보이네. 네, 그렇죠. 너무 슬픈 현실이. 이 사회 보안국에 대한 보안서에 대한 원성도 굉장히 높거든. 높다는 정도가 아니죠. 높다는 정도가 아니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 이제 자유화돼서 김일성 족속을 밀어낸 다음에 그 시점에서 이 보안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 해체시키는 건 틀림없는데 네. 이 보안서가 권력에 물들어지고 주민을 누르고 이런 그 권위의식에 물들어진 그 건이 의식만 물들여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인민을 피땀을 빨아먹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김일성 족속을 물어주면 보안 안전한 새끼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 제일 아마 군대로 죽이란 말은 없어도 보안원들 죽이란 말은 맞는 거예요. 내가 김치기에서 살 때 안전을 너무 장바닥에 나서 못 살게 그러니까 오빠 시키죠. 오빠. 그 외전 때 가다가 저기 청년들이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잡아들여가 내가 때리는 거야. 그 다음 날에 그 안전원이 안 보이는 거야. 장바닥에. 그 새끼 어디 갔어? 그 저기 오빠 씨 맞았다면서 누가 때렸나?
김용건 소서가 때렸겠지 뭐 이런 거 있지. 김용건 네, 그렇죠. 예. 그런 소문이 나는 김책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매도에 다 있었지나. 양강동 특기도 해요. 양강동 첫째 인권이라는 게 없는 데니까 장모당에 특근하면 원원들이 야 이 개가 나더라 다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뻘대 할머니 뻘대는 사람 다야 이 개가 나더라 다 들어가라.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야. 저 권력기관에서 저렇게 저 사람 아니게 길들여진. 야. 근데 환경동물이라 또 또 체제가 변하면은 저런 사람들 제일 먼저 변할 거예요. 하긴 소비에트가 해체될 때 제일 먼저 소방에 항복한 게 그 공개경찰, 비밀경찰 그렇다더라고요. 사람들이 제일 문서를 많이 빼돌렸다. 그런 사람들은 또 거기를 맞춰서 이쪽으로 맞춰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오늘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당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